여보,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오늘 왔어요. 은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67세의 은희에게 남편과의 이별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어요. 까만 점퍼를 입은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조문객들 틈에서 조용히 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묘하게도 그 시선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상주석에 앉아 있는 은희의 아들 준호를 똑바로 응시했죠. 준호는 40세의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검은 완장을 두른 그의 얼굴은 피로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아이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죠.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은희의 손에서 들고 있던 국화꽃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그 눈빛. 10년 전 잃어버린 손자 하람과 너무나도 똑같았거든요. 10년 전 실종된 손자, 그리고 준호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듣고 계신 그곳으로 따뜻한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희네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남편 석환은 정년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 다니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아들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며느리 수지는 다정하고 살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2살배기 아들 하람이가 있었어요. 똘망똘망한 눈망울에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귀여운 아기였죠. 할머니, 하람이 하나. 하람이가 작은 손을 들어 은희에게 안기곤 했습니다. 은희는 그 작은 손주를 안으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우리 하람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대답에 은희는 볼에 뽀뽀를 해주곤 했습니다. 석환도 손주를 무척 아꼈어요. 하람아, 할아버지랑 산책 갈까? 네, 좋아요.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모여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서로 다정했고 하람이는 날마다 새로운 말을 배우며 자라고 있었죠.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날은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장을 보러 나가면서 하람이를 업고 나갔죠. 슈퍼까지는 불과 5분 거리였습니다. 엄마, 과자 사줘요. 응, 하람이 좋아하는 거 사줄게. 수지는 하람이와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슈퍼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수지는 하람이를 꼭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는 그대로 지나갔죠. 하지만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진 수지는 중심을 잃었어요. 하람아. 하람이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온 거였죠. 하람이는? 우리 하람이는 어디 있어요?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찾고 있어. 경찰이 지금 찾고 있어. 하지만 하람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와 석환, 준호는 온 동네를 뒤졌어요. 하람아, 하람아. 할머니야. 어디 있니? 은희의 목소리는 쉬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골목 구석구석을 찾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아이가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하람이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동네 곳곳에 붙었어요. 실종아동 찾습니다. 이름 박하람 만이세. 은희는 매일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신 분 없으세요? 제 손주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하람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책감에 시달렸죠. 제가 손을 놓쳤어요. 제가 하람이를 잃어버렸어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아내를 위로했지만 수진의 건강은 날로 악화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람아, 엄마가 미안해. 결국 수진은 3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였죠. 은희는 며느리의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했어요.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렸거든요. 준호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하며 살아왔죠. 감정을 억누르고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은희와 석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람이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바라봤죠. 우리 하람이 어디 있을까? 살아만 있으면 좋겠어. 석환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살아있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람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가족들도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석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은희는 남편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여보, 하람이 못 보고 가는 게 제일 미안하지? 나도 그래.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남편도 며느리도 손주도 모두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까만 점퍼를 입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봤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뭐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 아이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들렸죠.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 목소리, 저 억양. 하람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와 똑같았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희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말도 안 돼. 하지만 눈은 자꾸만 그 아이에게 갔어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하람이 어릴 때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저기.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너 누구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름이 뭐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 그 순간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하람이? 설마 내가? 아니에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급히 달려왔어요. 하준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은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이는?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아들이에요. 실례했습니다. 아니요, 실례가 아니에요. 은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하준이요. 왜 그러시는지? 하준. 은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수진이 임신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님, 이름 미리 지어놨어요. 남자애면 하람, 여자애면 하은이요. 그런데 태명은 하준이로 할래요. 태명? 응, 하늘이 준 아이라는 뜻이에요. 하준. 그 이름을 며느리는 임신 내내 불렀습니다. 우리 하준이 엄마 목소리 들려? 배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식 이름을 하람으로 지었지만 가끔 수지는 하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아이의 이름이 하준이라니. 은희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실례지만 그 아이 몇 살인가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추정상 12살쯤 됐을 거예요. 12살. 하람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은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옆에 있던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은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이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아이도 은희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죠.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아이를 어디서 데려오셨나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아니, 그냥.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 아이가 제 아들을 너무 닮아서요. 10년 전에 잃어버린. 여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람과 당혹감이 섞인 얼굴이었죠. 10년 전이요? 네. 2살 때 실종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여자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빼앗길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죄송하지만 하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8년 전부터 제가 키워왔어요. 8년 전? 은희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은 듯 했죠. 복도가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혹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실까요? 여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미라입니다. 미라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하준아, 이제 가자. 아이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아빠 안녕.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미라의 손에 이끌려 복도를 나가는 모습을 은희와 준호는 넋을 잃고 바라봤죠. 저 아이가 정말? 은희가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1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저 아이 눈빛이 너무 하람이 같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우리 하람이가 아닐까?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그 아이 생각만 했거든요. 얼굴, 목소리, 눈빛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하람이 사진을 내려다봤죠. 하람아, 너 맞니? 내가 돌아온 거니? 사진 속 하람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은희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준호도 비슷한 밤을 보냈어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동료가 물었어요. 준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죠. 며칠 후 은희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그 박미라 씨한테 연락해봤니? 아직이요. 어머니는요? 나도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 전화하기가 무서워서.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아니면 어쩌지? 그냥 닮은 아이였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지만 만약 맞다면 그 희망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가 박미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뵌 박준호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카페에서 뵙죠.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당연하지. 은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은희와 준호는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긴장돼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매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3시 정각 박미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라가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준이는요? 학교 보냈어요.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준이를 데려가시려는 거라면 안 됩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희와 준호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혹시 저희 아들이 맞는지. 미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8년 전이었어요. 가을 저녁이었죠. 미라는 늦은 퇴근길에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걷는데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죠. 으앙, 으앙. 미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골목 모퉁이 어두운 곳에서 소리가 났죠. 다가가 보니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애야, 괜찮니? 미라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미라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펐죠. 부모님은? 집이 어디니?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어요. 미라는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이를 발견했어요. 보호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아이를 살펴봤죠. 외상은 없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집도 부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돼요. 실종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요. CCTV도 확인했지만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어요. 경찰은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아동보호센터에 맡기겠습니다. 보호자가 나타나면 연락드릴게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미라는 아동보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저 아이는요? 센터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직 보호자가 안 나타났어요. 아이도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요. 미라는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외로워 보였죠. 그 모습에 미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라는 독신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죠. 하지만 저 아이를 보는 순간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제가 임시로 맡을 수 있을까요? 미라가 센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위탁 보호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저 아이가 자꾸 생각나서요. 그렇게 미라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였어요. 보호자가 나타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한 게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 작게 중얼거린 그 단어에 미라는 울컥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미라가 아이를 안아주었죠. 아이는 천천히 단어를 늘려갔어요. 아빠 밥물. 하지만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준이. 하늘이 준 아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우리 하준이, 이제 엄마랑 함께 살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하준이는 미라를 엄마라고 불렀고, 미라는 하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키웠어요. 학교도 보내고 밥도 해주고 아플 때 간호도 했죠. 미라에게 하준이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카페에서 미라의 이야기를 들은 은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죠. 그렇게 키워주셨군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예요. 미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장례식장에 오셨나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하준이가 자꾸 꿈을 꿔요.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무슨 꿈인데요? 아빠를 찾는 꿈이래요. 은희와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준이가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날 찾고 있대요. 꼭 찾아야 한대요. 미라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하준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은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람이도 그랬었어요.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자꾸 악몽을 꿨어요. 아빠 엄마를 찾는 꿈을. 혹시?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이가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인 적은 없나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많이요. 미라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기록해뒀어요. 하준이의 특이한 행동들을요.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보였어요. 미라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낯선 장소에서 항상 제 옆에 꼭 붙어서 걸어요. 마치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듯이요. 은희의 심장이 쿵 했습니다. 하람이도 그랬었거든요. 은희나 수진 옆에 항상 딱 붙어서 걸었죠. 둘째, 겁을 먹거나 불안할 때 왼손 소매 끝을 만지작거려요. 준호가 숨을 삼켰어요. 자신도 어릴 때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고쳐주려고 애썼었죠. 그런데 하람이도 그 버릇을 물려받았었어요. 셋째,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는 방식이 특이해요. 왼손을 살짝 위로 올려서 포갭니다. 은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하람이에게 가르쳐준 방식이었거든요. 하람아,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왼손을 위로 올려서 심장이 뛰는 쪽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지. 어린 하람이가 따라하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넷째, 밥을 먹을 때 국을 한 수저 떠서 밥 위에 얹어요. 매번 그래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자신이 하람이에게 해줬던 방식이었거든요.
하람아,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준호가 국을 떠서 하람이 밥 위에 얹어주곤 했죠. 하람이는 그게 재밌었는지 스스로도 따라했었어요. 다섯째, 자다가 가끔 잠꼬대를 해요. 항상 같은 말이에요. 아빠, 여기 있어요. 찾아주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람이야. 우리 하람이 맞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모든 게 우리 하람이의 습관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확신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준이 몸에 특별한 흔적은 없나요? 흔적이요? 네. 상처나 점 같은 거요.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왼쪽 무릎 뒤에 작은 초승달 모양 점이 있어요. 은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 하람이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작은 화상 자국도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맞아요. 하람이가 18개월 때 뜨거운 물에 데였었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았었죠. 흉터가 남았어요. 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정말 은희가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하준이는 우리 손주 하람이에요. 10년 전 잃어버린 저희 아이예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거요. 작은 목걸이를 꺼냈어요. 하준이가 발견됐을 때 목에 걸고 있었어요. 고장나서 작동은 안 하지만요. 은희가 그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곰돌이 모양의 목걸이였어요.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사랑하는 하람이.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만든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람이 첫 돌 선물로 아내가 직접 주문 제작한 목걸이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희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하람아, 정말 내가 맞구나.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가 미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은 우리 하람이를 살려준 은인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하람이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람이를 지켜줘서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하람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은희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당장 하람이를 안고 싶었지만 동시에 미라의 마음도 이해했거든요. 8년 동안 엄마로 살아온 미라에게 아이를 빼앗는 건 잔인한 일이었으니까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DNA 검사부터 해봐요. 확실하게 확인하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발 하준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요. 네, 그렇게 하죠. 은희가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희와 준호는 손주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미라를 향한 미안함이 있었죠. 미라는 하람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람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람아,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1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할머니 품으로 돌아오렴. 준호도 비슷한 밤을 보냈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하람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실종되기 전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아내 수진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들리니? 우리 하람이 찾았어. 살아있어. 준호는 아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줬구나. 하늘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미라의 집에서는 하준이가 자고 있었어요. 미라는 아이의 잠자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아니 하람아. 미라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너에게 진짜 가족이 있었구나. 나는 그저 임시였던 거야.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진짜 가족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은희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9%. 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은희가 준호를 부축했어요. 하람이야. 정말 우리 하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손주를 찾았다는 기쁨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함께 왔죠. 이제 미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이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준호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하람이가 맞아요. 미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알겠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일 같은 카페에서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라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죠.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이에게 말했어요. 은희와 준호가 놀라 미라를 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을요. 내게 진짜 가족이 있다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 반응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는 내 아들이라고요. 은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을 듣는 미라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보여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사진들을요. 아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나한테 엄마 아니에요?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항상 엄마일 거야. 하지만 너에게는 진짜 가족이 따로 있어. 그들이 널 10년 동안 찾았대.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은희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준이가 아니 하람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아이 속도에 맞춰서요. 미라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하람이를 계속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은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람이의 엄마예요. 8년 동안 엄마였고 앞으로도 엄마일 거예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감사하죠. 하람이를 지켜줘서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람이를 영영 잃었을 거예요. 그 말에 미라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조금은 위로가 된 것 같았죠. 며칠 후
은희와 준호는 미라와 함께 하람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미라의 집 앞에서 세 사람은 잠시 멈췄어요. 준비됐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만나려니 무섭네요. 은희도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람이도 우리를 기억할 거야. 마음 깊은 곳에서 미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준아, 손님 오셨어. 거실에서 하람이가 나왔어요. 까만 점퍼 대신 깨끗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아이는 은희와 준호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하준아, 인사해. 여기는 내 할머니시고 친아빠야. 미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람이는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희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 하람이 할머니야. 기억나니? 하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천천히 생각나면 돼.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은희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하람아, 이것 좀 볼래? 하람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첩을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펼쳤죠. 그곳에는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너야.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은희가 말했습니다. 하람이는 신기한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이 나왔죠. 한복을 입은 아기가 떡을 손에 들고 웃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은희, 석환, 준호, 수진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람이가 수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야. 진짜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람이는 한참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뻐요. 응, 엄마는 정말 예뻤어.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했어.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을 계속 넘기며 하람이의 성장 과정이 보였어요. 첫 돌, 100일, 돌잔치, 공원에서 노는 모습,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하람이는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호가 하람이를 어깨에 태우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 하람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준호가 물었어요. 이 장면, 꿈에서 봤어요. 은희와 준호, 미라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자주 꿨어요. 아빠가 날 어깨에 태우고 걷는 꿈이요. 하람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억하는 거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요. 하람아, 아빠가 항상 그렇게 안아줬어. 넌 어깨에 타는 걸 좋아했거든. 하람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죠. 사진첩을 다 보고 나서 하람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그 질문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람이의 질문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희는 손주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미라의 표정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천천히 생각해보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하람이는 미라를 바라봤어요. 엄마는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람아,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미라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하람이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랑 있고 싶어요. 하람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미라와 함께 살았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으니까요. 알겠어. 은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지. 우리는 기다릴게. 그날 밤 은희는 혼자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손주를 찾았는데 손주는 자신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던 걸까요? 준호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죠.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은 자신을 아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라는 하람이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죠.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하람이가 자신을 선택해줘서 기뻤지만 동시에 은희와 준호에게 미안했어요. 그들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죠. 며칠 후 준호가 다시 미라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람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혹시 하람이랑 저녁 먹으러 가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람아, 아빠랑 저녁 먹고 올래? 하람이는 망설였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랑 단둘이 가렴. 엄마는 집에서 기다릴게. 준호와 하람이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서먹한 분위기였어요. 하람이는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고 있었고 준호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죠. 뭐 먹고 싶니? 저는 돈가스요. 그래, 돈가스 시키자. 준호는 돈가스 2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준호는 하람이를 계속 보고 싶었지만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람이도 불편해 보였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람이는 돈가스를 잘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준호는 그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람이가 돈가스 소스를 밥 위에 한 숟가락 얹더니 비벼 먹는 거였어요. 그건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습관이었죠. 준호의 아버지도 그렇게 먹었고 준호도 따라 했었어요. 그리고 하람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줬었죠. 하람아, 아빠처럼 이렇게 먹어봐. 더 맛있어. 어린 하람이가 따라하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넌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람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그래.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었거든.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람이는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저 아빠 닮은 거예요? 응. 많이 닮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람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아빠는 저 기억나요? 어렸을 때 저요. 물론이지.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해. 내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첫 돌잔치 때. 다 기억해. 하람이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요. 괜찮아. 준호가 하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 하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저녁이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하람이는 낙엽을 밟으며 걸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어렸을 때 너도 낙엽 밟는 거 좋아했어. 맨날 공원 와서 낙엽 밟고 놀았지. 정말요? 응. 엄마가 너 데리고 자주 왔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슬퍼졌습니다.
하람이는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매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노래 불러줬지. 하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억하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랑 있었던 시간들이요. 준호는 하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언젠가 기억날 거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하람이가 먼저 준호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미라 엄마는요? 저 계속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미라는 내 엄마야. 8년 동안 엄마였고 앞으로도 엄마일 거야. 하람이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슬퍼할까봐 걱정했어요. 미라를 생각하는 하람이의 마음에 준호는 고마웠어요.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미라가 잘 키워줬어.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하람이랑 시간 보냈어요. 어땠니? 좋았어요. 하람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렴.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도 하람이 만나러 오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할머니잖아요. 알겠다. 내일 갈게. 다음 날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하람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를 잔뜩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미라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미라는 은희를 자연스럽게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은희는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죠. 하람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셨단다. 미라가 말하자 하람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응, 우리 하람이. 할머니가 과자 사왔어. 은희는 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하람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숙제에 집중했어요. 은희는 소파에 앉아 하람이를 바라봤습니다. 어깨 너머로 숙제하는 모습이 보였죠. 연필을 잡는 손,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 모든 게 어린 준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숙제 끝났니? 은희가 물었습니다. 네, 다 했어요. 하람이가 숙제를 덮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할까? 하람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은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야. 상자를 열자 작은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파란색 자동차였어요. 바퀴가 조금 달아 있었죠. 하람이는 자동차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거 알 것 같아요. 정말?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 자동차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람이는 자동차를 굴려봤어요. 바퀴가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반짝였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할아버지가 이거 같이 가지고 놀아줬어요. 은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아. 할아버지가 너랑 자주 놀아줬어. 하람이는 계속 자동차를 만지작거렸어요. 조금씩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응, 할아버지 목소리가 그랬지. 은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맨날 안아주고 놀아주셨지. 하람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요.
은희는 하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널 무척 보고 싶어 하셨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미라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죠. 하람이가 진짜 가족과 연결되는 모습이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 하람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은희와 준호를 만나는 것을 덜 어색해했죠. 가끔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람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라가 들어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렴. 엄마, 잠깐만요. 하람이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뭐 궁금한 거 있어? 네. 하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제가 처음 엄마를 만났을 때 얘기 좀 해줘요. 미라는 하람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골목에서 울고 있더라. 미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젖은 옷을 입고 덜덜 떨고 있었어. 엄마가 다가가서 괜찮니? 했는데 넌 대답을 안 했어. 그냥 울기만 했지. 하람이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아무도 널 찾으러 오지 않았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미라의 손이 하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엄마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혼자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었거든. 하지만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는 내 인생에 찾아온 기적이라는 걸. 하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라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고마워.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엄마는요? 하람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엄마예요. 다른 가족이 생겨도요. 미라는 하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은희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은희, 준호, 미라, 하람이 넷이서 저녁을 먹기로 한 거였죠. 은희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람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은희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기뻤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라와 하람이가 도착한 거였어요. 어서 오렴. 은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람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편해 보였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많이 먹어.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하람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미라는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은희는 그저 행복한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봤죠. 밥을 먹다가 하람이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 준호가 물었어요. 이 맛, 알 것 같아요. 무슨 맛? 된장찌개요. 이 맛 본 적 있어요. 은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가 끓여주신 것 같아요. 옛날에요. 맞아.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자주 끓여줬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 하람이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떠먹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은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행복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하람이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죠. 하람이는 한 장 한 장 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준호와 수진이 하람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놀이터였죠. 이 사진, 하람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준호가 다가왔어요. 이 놀이터 알 것 같아요. 가본 적 있어요. 정말? 네. 그네 탔어요. 엄마가 밀어줬어요. 하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하람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맞아. 엄마가 너 그네 태워주는 걸 좋아했어. 하람이는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억나요. 조금씩이요. 엄마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은희와 미라도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하람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하람이는 사진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하람이를 꼭 안았어요. 엄마도 널 보고 싶어 할 거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하람이는 미라의 집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이 좋아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응? 나 두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미라는 멈춰섰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머니 집에서도 자고 엄마 집에서도 자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람이의 눈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하람이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하람이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미라는 하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하람이의 행복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하람이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죠. 하준아, 가족을 그려봐. 하람이는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그려야 할까? 그리고 결심했어요. 모두 다 그리기로. 크레파스를 들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라를 그렸어요.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 다음 은희를 그렸습니다. 할머니 모습으로요. 그리고 준호도 그렸어요. 아빠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하늘에 작은 별 2개를 그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였어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보며 물었어요. 가족이 많구나. 네. 전부 다 제 가족이에요. 하람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람이는 이제 2집을 오가며 살고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미라와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은희와 함께 지냈죠. 준호는 퇴근 후 거의 매일 하람이를 만났습니다. 가족은 천천히 하나가 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은희는 하람이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하람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저는 떡볶이요. 그래, 떡볶이 사 먹자. 2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어요. 하람이는 이제 은희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았죠.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하람이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저 사과요. 응, 사과 좋아해? 네. 근데 할머니, 왜? 저 이 사과 가게 본 적 있어요. 여기 왔었던 것 같아요. 은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랑 같이요. 맞아.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 데리고 여기 자주 왔었어. 사과 사러. 하람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2 사람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빠, 저희 왔어요. 하람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왔니? 뭐 샀어? 사과요.
할머니랑 시장 갔다 왔어요. 그래. 준호는 하람이를 안아들었어요. 무거워졌네. 많이 컸어. 하람이는 웃으며 준호의 목을 감았습니다. 이제 준호를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불렀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희가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죠. 밥을 먹다가 하람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참관 수업 있어요. 그래. 준호가 물었어요. 네. 오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갈게. 하람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도요? 할머니도 갈게. 은희가 대답했어요. 하람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미라 엄마도 같이 와도 돼요? 물론이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미라도 내 엄마니까. 하람이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학교 가족 참관 수업 날이었죠. 은희, 준호, 미라 세 사람은 나란히 교실 뒤에 섰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와 있었어요. 하람이는 자리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있는 걸 확인하고는 미소 지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하람이가 달려왔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응, 왔어. 준호가 하람이를 안아들었어요. 수업 잘 들었네. 잘했어. 은희도 하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라는 하람이의 손을 잡았어요. 하람이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하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준아, 가족이 많네. 응, 전부 다 내 가족이야. 하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학교를 나와 네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람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이거 봐주세요. 학교에서 그린 거예요. 그림을 펼쳤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죠. 미라, 은희, 준호 그리고 하늘에 별 2개까지 모두 그려져 있었어요. 세 사람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잘 그렸다. 준호가 말했어요. 고마워, 하람아. 은희도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미라는 하람이를 꼭 안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점심을 먹고 나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람이는 앞서가며 뛰어다녔어요. 새 어른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죠.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응?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요. 은희가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고마워요. 하람이를 지켜줘서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어요. 세 사람은 앞서가는 하람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람이는 이날 밤 미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희와 준호는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보자. 네. 안녕히 계세요. 하람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차가 떠나고 은희와 준호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기적 같아요. 하람이를 다시 만났다는 게요. 응, 정말 기적이야.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러게. 준호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요. 그날 밤 은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들려요? 우리 하람이 찾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줘서요. 은희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죠.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어요. 하람이는 이제 완전히 가족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공원에 모였어요. 은희, 준호, 미라, 그리고 하람이. 넷이서 소풍을 온 거였죠.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하람이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은희가 하람이의 접시에 김밥을 더 얹어줬습니다. 미라도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어요. 준호는 하람이와 프리스비를 던지며 놀았습니다. 하람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죠.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람이가 은희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 질문 있어요. 뭔데? 나 이제 다 기억나요. 은희는 놀라 하람이를 봤습니다. 정말? 네. 조금씩 기억났어요. 엄마 얼굴도 할아버지 목소리도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할머니, 응? 기억이 안 났을 때도 행복했어요. 미라 엄마랑 있을 때도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요. 할머니, 아빠, 미라 엄마 모두랑 함께요. 은희는 하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하람아. 그렇게 말해줘서요. 준호도 옆에서 두 사람을 안았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죠.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희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식사 중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아버지 제사인데요. 응, 그렇지. 하람이도 같이 참석해야죠. 당연하지. 하람이는 할아버지 손주니까. 하람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도 돼요? 물론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하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하람이는 거실에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들이었죠. 이제는 모든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웃고 있는 할아버지, 안아주고 있는 할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아빠, 뽀뽀해주는 엄마. 모두가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준호가 하람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 보고 있니? 앨범이요. 아빠도 볼래요? 응. 두 사람은 함께 앨범을 넘겼어요. 준호가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돌 때 찍은 거야. 떡을 잡았었지. 하람이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준호는 놀랐어요. 정말? 다 기억해? 네. 많이 기억나요. 준호는 하람이를 안았습니다. 기특하다. 우리 아들. 하람이도 준호를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하람아. 그날 밤 하람이는 미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하람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미라가 하람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우리 하람이 덕분에요. 엄마 고마워요. 날 키워줘서요. 미라는 하람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하람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보이세요? 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은희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정말 돌아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손주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미라라는 소중한 사람도 만났어요. 가족이 더 커진 거였죠. 은희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하람이를 만날 생각에 설렜어요. 준호도 자신의 집에서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다. 수진아, 고마워. 하늘에서 지켜줘서. 미라의 집에서 하람이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두 가족이 모두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도 두 가족을 모두 사랑했으니까요. 하람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와 친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 집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는 이제 완전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도 돌아왔고 사랑도 돌아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이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붙잡고 싶었던 소중한 순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삶은 때때로 기적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건네주기도 하죠. 가족이라는 이름이 피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깊다는 걸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 한쪽에 오래 묵혀둔 그리움이나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 하루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 다음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